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고잉 미디블 공략 영상의 진행을 맡게 된 플래시김입니다. 만나서 반갑군요. 서론이 길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니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진정한 공략 유저라면 가장 어려운 모드를 플레이할 수 있어야 하는 법이죠. 생존 모드의 매우 어려움으로 플레이하겠습니다. 시작해보면 모드가 두 개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3명으로 시작해 도원 결의를 맺을 거냐, 아니면 혼자 시작해서 아싸 코스프레를 할 거냐, 이거인데요. 전 도원 결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인싸인데 혼자서 시작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 다음 정착지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전 이곳 정착민들을 모두 따뜻하게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고, 한번 들어오면 다시는 나가기 싫은 약속된 보금자리라는 의미를 담아 게이바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할 지형을 고르셔야 합니다. 지형은 3개가 있습니다. 계곡, 구릉지, 산이죠. 계곡이 평지가 많아서 건물 건설이 편하고 자원도 균형있게 좋아서 스타팅 지형으로 좋습니다. 계곡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이바에 입주할 정착민 3명을 고르도록 하죠. 초반에 정착민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지능, 사격, 건설, 식물학입니다. 특히 사격은 반드시 레벨 10이 넘어가는 친구를 1명 이상은 포함시켜 주셔야 해요. 최소한 각 정착민마다 지능, 사격, 건설은 1개씩이라도 별 2개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시작하면 3명의 정착민들이 적은 양의 자원과 함께 캠핑을 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진정한 게이바를 건설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저의 공략을 참고하시고 이 정착지를 가꾸셔야 합니다. 우선 H키를 눌러 벌목 명령을 선택하시고 근처에 있는 나무를 벌목해 주셔서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세요. 이제 자원 위에 기본 저장고를 만드셔야 합니다. 저장고의 사이즈는 최소 7×8 56칸 이상 사이즈로 만드시되 너무 크지 않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 건물을 너무 크게 만들면 건물을 건설하는 도중에 적이 와서 정착지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제 창고에 문을 달아주시고 그 옆에 작은 방을 하나 더 만들어 줍시다. 저기를 침실로 이용할 거예요. 첫날에는 창고랑 침실만 만들어도 할 일을 다 하신 겁니다. 참고로 건물 바닥에는 목재 바닥을 깔아두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원들의 내구도가 점점 깎여요. 음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뭐 상식적으로 식재료를 흙바닥에 나뒹굴게 놔두면 당연히 신선도가 떨어지겠죠. 진흙밥을 먹고 싶지 않다면 최소한 창고 안쪽도 바닥으로 깔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 안쪽에 연구대와 모닥불도 만들어주도록 하죠. 정착민은 3명이지만 며칠 후에 새로운 친구가 올 예정이기 때문에 침실에 침대를 4개 건설하시고 지붕은 고리버들 지붕으로 만들어줍시다. 왜 고리버들 지붕으로 만드냐면 이 지붕이 막대기로 만드는 지붕인데요. 어차피 벌목하느라 막대기도 넘쳐나니까 남는 자원으로 만드는 거죠. 는 개뿔. 사실 진정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단열성입니다. 모든 건물에는 단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단열 수치가 높을수록 건물 내부, 외부의 열교환을 최대한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뭐 엄밀히 말하면 다르긴 하지만 고리바들 지붕은 모든 지붕 중 가장 높은 단열성을 자랑합니다. 저는 이곳의 관리자로서 게이바를 안락하게 만들 책무가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집이 건설되면 V키를 눌러보세요. 구역별로 색깔이 지정된 게 보이실 겁니다. 보시면 이 파란 구역은 공동 침실입니다. 이 구역에서 취침하는 정착민들은 약간의 기본 보정치를 얻게 되죠. 이 구역을 만드는 방법은 해당 구역에 맞는 조건을 만족하시면 자동으로 구역이 만들어집니다. 커서를 갖다 대면 자세한 사양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시간이 허락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아무튼 첫날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 야, 일어나 이것들아. 나까지 PTSD 일어나려고 그래. 이제 정착민들에게 다른 일을 시켜보죠. 어제 만들어 놓은 모닥불을 이용해 수튜를 수량에서 반복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연구대에서도 연대기를 수량에서 반복으로 체크해 주세요. 이제 재료만 있으면 정착민들이 알아서 식량 준비와 연구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왼쪽 상단의 작업 카테고리를 클릭해 주세요.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가 있군요. 역시 우선은 건강이 중요하지. 기본적으로 치료와 요양은 모든 정착민이 최우선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다른 작업들을 보면 숫자 옆에 별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별이 뜻하는 게 열정도입니다. 직업 정신을 뜻하는 건데요. 별이 많을수록 경험치 획득량이 증가하고 작업을 끝마쳤을 때 기본 보정치를 얻게 됩니다. 그냥 별 2개는 최우선으로 하고 별 1개는 차선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중에 요리를 잘하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베어그릴스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날 음식을 먹으면 짜증을 냅니다. 그나마 요리를 잘하는 세월을한테 요리를 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연구대도 있으니까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상단의 연구 카테고리를 누르면 연구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할 수 있는 게 건축밖에 없습니다. 누르면 즉시 연구가 가능하지만 그 연구 내용은 우리가 생산한 연대기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연대기가 손상되면 정말 큰일이 나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다 가정해봐요. 백업도 안 했는데 누군가 와서 본체를 쇠몽둥이로 후려쳐서 컴퓨터가 박살이 났어요. 어떤 기분이 드시죠? 헐크가 울고 갈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겁니다. 여긴 중세시대라 클라우드 같은 백업 장치가 없습니다. 정착민들이 헐크로 변하는 걸 보기 싫으시면 우리의 책을 중요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작업한 노력과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이제 두 번째 연구로 농경을 눌러주세요. 연구가 끝나면 정착민들을 불러서 집 앞에 자그마한 텃밭을 만들어 줍시다. 구역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밭을 만들 수 있는 카테고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가지 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만 초반에 제가 키우려는 작물은 비트, 보리, 약초 이렇게 3개입니다. 보리는 맥주로 사용할 거고 약초는 치료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비트는 뭐 당연히 식용인데 이 비트는 자라는데 오래 걸리지만 수확시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고 튼튼해서 썩는데 오래 걸립니다. 보관이 용이하다는 말이죠. 근데 사실 까치밥 나무 심지 왜 이걸 심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까치밥 나무도 자라는데 오래 걸리지만 나무 자체가 한번 열리면 그 다음은 열매만 자라면 되기 때문에 수확이 용이하거든요. 대략 3일마다 한 번씩 수확할 수 있죠. 게다가 포도주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자라는데 오래 걸리는 걸 제외하면 굉장히 좋은 식물이지만 현재 게임에 버그가 있어서 그런지 게임 시작 초반부에 간헐적으로 까치밥 나무를 수확하면 나무까지 같이 뽑아버립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고독한 늑대 모드를 플레이하면서 까치밥 나무를 심었는데 정착민들이 열매만 수확하면 되는 걸 잡초 뽑는 것도 아니고 뿌리까지 같이 뽑았습니다. 개빡대가리 새끼들.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전 비트를 심을 겁니다. 어차피 계곡에는 주변에 까치밥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잠시 후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이 오면 신을 찾기 마련이죠. 이 세계관도 전염병 때문에 개판 5분 전이 되어버려서 주민들을 위한 예배당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일단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밖에다가 간소하게 토템을 2개 만들어 줄 건데 정착민들이 종교활동이 매우 부족했는지 일어나자마자 하라는 일과는 안 하고 바로 가서 기도를 올립니다. 군대로 따지자면 이등병이 기상나팔 울리자마자 점화랑 일과를 째고 바로 종교행사 간 건데요. 진짜 내 후임이었으면 존나게 갈궜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머리가 좋은 브라이언은 안에서 책을 쓰고 있어요. 비 오는 날 자기들만 밖에서 일하는 게 억울한지 근무 일자를 바꿔달라 하지만 저는 수용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억울하면 공부를 해야죠. 브라이언 덕분에 연구를 또 하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와 양조 둘 중 하나를 고르셔야 하는데요. 정착민들이 술을 못 마시면 짜증을 내기 때문에 양조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만 전 원래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 가구를 고를 거예요. 술을 못 마시게 된 주민들은 절망감에 빠져 열심히 기도를 올리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도는 신에게 닿지를 않죠. 왜냐면 내가 중간에 다 커팅했으니까. 멍청이 새끼들. 이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에 버섯을 캘 거예요. 사냥을 하셔도 되지만 제 생각인데 농사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4일차가 되었습니다. 대략 이쯤에서 첫 피난민이 오고 6, 7일차에 첫 습격이 오게 되거든요. 슬슬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제가 건설하는 건 타워인데요. 이 게임은 궁수들이 고지대에서 사격을 할 시 사거리, 정확도, 치명타 확률이 증가합니다. 각각 사거리 20%, 정확도 30%, 치명타 확률 30%가 증가해요. 반대로 낮은 곳에서 쏘면 그 확률이 내려갑니다. 정확도는 10% 내려가고 치명타 확률은 20% 내려가요. 참고로 이 게임에서는 치명타는 머리에 적중하는 걸 뜻합니다. 치명타 시 2배의 피해를 입히고 치명타 피해는 몸통 방어구가 아닌 투구의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투구가 없으면 치명타가 터질 때 정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높을수록 화력이 증가하는 건 아니고 딱 한 칸까지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전 2층 높이의 타워를 건설할 거예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정착지 주변의 땅을 채굴할 겁니다. 이 게임은 기지 주변을 굴착하면 적들이 건물을 부수러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자처럼 기지 주변을 삥 둘러서 굴착을 하면 방어가 훨씬 수월해지죠. 드디어 첫 피난민이 저희의 정착지에 입주하고 싶다고 합니다. 출신은 노예인데 주인의 샌드백 역할이 질렸다고 도와달라고 하는군요. 우리 게이바는 모든 피난민들을 환영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일단 자고 그 다음 이야기하자. 다음날 야, 아침이다. 다들 일어나서 일과해. 이 새끼 뭐야? 다들 일하는데 여기서 잠을 자고 있네? 너 인성 문제 있어. 4번은 팀워크가 없어. 4번은 개인주의야. 4번은 혼자밖에 생각하지 않아. 이거 미쳐가지고 말이야. 빨리 가서 일해 이거사. 채굴 작업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는 양조를 했어요. 이제 기지 주변을 굴착했으니 몇 군데 나무 바닥으로 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이 정도면 첫 습격은 문제없이 막을 수 있겠군요. 그 전에 잠깐,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까치밥 관목입니다. 여기
여기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B키를 눌러 수확을 해주세요. 나무만 남아있다면 3일 뒤 또 열매를 채집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전 기지 근처에 관목이 몇 개 있어서 이걸 더 심을 필요는 없었더군요. 자, 이제 곧 손님들이 올 예정입니다. 에도네아는 내 소유물이니까 당장 넘기는 것이 너의 육체에 좋을 거야 라면서 으름장을 놓는 야만인들입니다. 가소롭군. 자, 드디어 첫 번째 적들입니다. 역시 생존 모드 매우 어려움이라 그런지 시작부터 7명이군요. 우리는 4명인데 말이죠. 이제 기지 주변에 있는 나무 바닥을 제거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개는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올 수 있는 경로가 없으면 적들이 안 오기 때문이죠. 이제 T키를 눌러 징집을 하신 후 아까 만들어 놓은 타워 위로 주민들을 올려주세요. 적들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바로 지금입니다. 다리를 철거해주세요. 그러면 길을 잃은 적들은 모두 안 돼! 일동 이런 멘붕이 새끼야. 되어버립니다. 이제 게이바의 용감한 전사들은 적들에게 안 돼! 뜨거운 맛을 멈춰! 보여줄 아이! 겁니다. 안돼. 곧이어 우리는 승리했고 적들은 퇴각했습니다. 이제 시체를 청소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시체를 보면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근처에 묘비를 건설하고 그 묘비에 적들을 파묻어주세요. 여차하면 이들은 중요한 비상식량이 될 겁니다. 실제로 시체 먹기 기능이 있거든요. 하지만 먹으면 정착민들이 정신붕괴를 일으키면서 반항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직접 먹여봤습니다. 인육 도살, 인육 조리, 인육 섭취 3단 콤보를 맞고 개판이 되었죠. 이상한 점은 그렇게 인육을 먹어서 기분 나빠하더니 괜찮은 식사다, 거기가 가셨다 하더군요. 미친놈들인가? 그 다음 연구는 장식용 깃발을 하고 기지를 더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냥 창고 건설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습격은 여름 6일쯤에 올 겁니다. 이 게임은 한 계절은 12일이고 그렇게 12 곱하기 4 해서 1년은 48일입니다. 그러니까 봄 6일날 습격이 왔는데 12일 뒤에 습격이 한 번 더 온다는 건데요. 다음 습격은 다음 공략에서 찍어야겠군요. 난 당신들이 영상이 길면 싫어한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죠. 안녕히.